자, 풍동고 부교재 드디어 오늘부터 1번 지문까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건 작년 11월 모의고사였는데 앞에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6번 지문까지는 뭐 한글 내용도 그렇게 막 썩 어려운 거는 딱히 출제되지는 않았으니까 부담 없이 일단 쭉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강의를 듣기 전에 만약에 본인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럼 빨리 적어도 저 학교 진도 내용 정리 제가 한글로 써놨잖아요, 해석본. 그거 읽으면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단어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들어와 오셔야 진도를 빨리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꼭 하고 들어주세요. 가벼운 예습 정도는. 자, 이쪽 넘어오셔서 1번 질문부터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clarity. clarity는 명확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n an organization. 근데 이 명확성이 어디에서? 어떤 조직에서.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 명확성은 keeps, 지켜준대.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working, 계속 일하도록 쭉 유지시켜준대요. in one accord. accord는 합의, 일치. 그러니까 하나의 합의된 사항,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사람들이 쭉 일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energizes, 그리고 에너지를 북돋아준대. key leadership, 핵심의 리더십 components, 요소를 가령 신뢰와 transparency, 투명성 같은 거. 그러면은 딱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조금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조직 내 명확성은 구성원들이 일치한 태도로 근무를 하게 하고 리더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1번이 가장 핵심이니까. 자, 그리고 2번, 3번은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No matter who or what is being assessed in your organization. 그래서 누구든 아니면 무엇이 니네 조직에서 평가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평가를 누굴 하고 뭘 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뭘 평가를 하든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 must be clear.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평가받는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clear, 깨끗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clarity랑 똑같은 말이죠. And the people must be aware of it.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무엇을 평가받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개인이 너네 조직에서 are assessed, 평가를 받는데 뭔가 모르고 평가를 받아. 뭘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불신을 낳고 그리고 너네 조직을 명료성으로부터는 꽤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직 내 명확성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조직 내 명확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어, 구성원을 평가하려고 할 때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야. 알겠지? 이것만 잡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전개를 쭉 해나가면 For your organization to be productive, cohesive and successful. 그래서 만약에 너의 조직이 생산적이고 좀 응집력이 있고 사람들이 좀 으쌰으쌰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이려면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신뢰는 뭐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다? 명료성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failure to have trust in your organization. 그래서 만약에 너가 조직을 이끄는데 니네 조직에 신뢰가 없다. 신뢰를 형성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will have a negative effect.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결과에 주겠죠. 나는 이 평가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막 하면서 이직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거죠. Will also significantly hinder. 자, 요 단어는 조금 고급 단어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방해하다. 이따가 문장 단위에서 문장 해석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건 또한 방해할 수 있어. 너네 조직의 성장을. 그죠? 자,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조직 내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조직의 생산성, 성장 가능성이 향상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고, 그지? 자, 그래서 to conduct accurate, accurate는 정확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accurate라는 단어가 뭐랑 연결돼요? clear라는 단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선 trust is a must. 신뢰는 필수품이라는 거야, 필수템. which comes through clarity. 그래서 명확성을 구축해야 생산성이 생긴다. 이거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in turn, 결과적으로 assessments help you see clearer. 그래서 너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고 평가가. 그럼 이게 then empower는 파워가 힘이잖아. 그 힘은 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권한, 힘을 준대. 너네 조직한테 to reach optimal success. optimal은 최적, 최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너 조직을 쫙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평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명확성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한다 라고 계속 같은 말 하죠. 그러니까 도입, 전개, 마무리 싹 다 같은 말 하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기본적으로 좀 쉽게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해도 무난하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가져야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죠. 자, 바로 1번 지문 문장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장. 자, clarity in an organization keeps everyone working. 자, 이 working은요, 우리 중학생 때 배운 거. keep 타동사, 그 다음에 everyone 목적어. 그래서 요거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일하는 중으로 계속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In one accord and energizes. 자, and 등위 접속사 나오면 친구 찾기. 자, 그럼 energizes, keeps 서로 친구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 찾기 조심하시고. 자, 2번 no matter who or what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복합관계사로 바꿀 수 있잖아. no matter who니까 whoever or what이니까 whatever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건 뭐 중학교 문법이니까 이것도 요 정도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 must be clear. clear는 이제 명확하다라는 뜻이잖아. 분명한. 그래서 요거는 유의어로 obvious 같은 단어가 있어요. obvious, 분명한. 그래서 유반이어 하나 잡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문장. If individuals in your organization. 단순대쌤 왜 are 복수죠? 주어가 individuals니까요. 이거 스위치 조심하세요. 평가가 되어야겠죠? 그와 동시에 수동태인 것도 같이 함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문장은 W로 되어 있죠? 영작. 서술형 포인트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거 좀 쉽죠? 그래서 to be productive. 요거 자체는 지금 여기가 주어잖아. 여기에 주어고, 여기에 동사고, 여기에 보어잖아요. 콤마하고 끊겼죠? 그러니까 앞에는 투부정사구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얘는 지금 부사로 쓰인 거야. 부사로. 그래서 부사로 쓰였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즉 목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생산적이기 위해서, 응집력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적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자, 투부정사가 나오면 앞에 이 for는 어떻게 하라고요? 준동사는 항상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 그래서 요거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조직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랑 준동사 저렇게 구축해서 앞에 투부정사 쓸 수 있는지 영작이 유치하지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잡아만 두세요. 자, 요것도 failure to have. 그래서 투부정사가 얘는 형용사 쪽으로 쓰였죠. 그래서 신뢰를 갖는데 실패한다. 요게 in your organization 하고 요게 동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ill have a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부정적인이니까 뭐 serious 같은 것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인데 이런 심각한이 조금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negative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뭐 이건 쉬우니까. 자, 아까 제가 이 단어 중요하다 그랬죠. 자, hinder라고도 있고 hinder라고도 있는데 요건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고3 애들 정도 됐을 때 수능 공부할 때도 가끔 외우는 정도의 단어인데 어차피 여기 나왔잖아요. 자, 그럼 요거 다른 단어로도 치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중대하게 방해할 수 있다. 방해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hinder the growth of your organization 이러면 저는 요거 변형을 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prevent 쓰면 그리고 prevent도 되고 keep도 되죠. 그래서 keep 쓴 다음에 요거 your organization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from growing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keep A from ing 하면 A가 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방해하다는 뜻이 되잖아. 이렇게 해서 prevent랑 keep 써서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변형할 수 있는 거 별 붙이고 체크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의 조직이 성장하는 것으로 방해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o conduct accurate assessments, trust is a must, which comes through clarity. 자, which는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죠. 동사 여기 있으니까 선행사는 누구? trust라고 하시면 되죠. 신뢰가 온다. 명확성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인데 콤마 있네.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은 제가 뭐라 했어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선행사, 즉 대명사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결과적으로 평가는 도와줘. 너가 보도록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이게 그러고 나서 힘을 부여해줘. 그러니까 선행사는 누구예요? 요거요. 그러니까 앞에 절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그리고 나서 힘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문법도 뭔가 조금 약하고 단어도 좀 약하고 그죠? 이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20번 문제 출제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주장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신에서도 그냥 너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어도 쉬운 문제는 어느 정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3점이라든가 2점짜리 배점 있죠. 그런 걸로 좀 소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만 공부하세요. 그래서 지문 주제 조직 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면 주제 끝이죠. 자, 조직 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빈칸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중심 내용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는 선지가 다 한글이었잖아. 영어로 바꿔서 다시 주제나 제목으로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포인트도 약하니까 객관식 위주로 나오겠구나 하고 요거는 연습 문제 빨리 풀고 넘어가는 쪽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이제 막 한 12번, 13번 지문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어려워져요, 지문. 알겠죠? 자, 2번 지문 바로 가죠. 자, 2번 지문은 교재 기준 9쪽이네요. 자, 9쪽 볼게요. 자, research in the science of peak. 우리가 피크라고 하잖아. 에버랜드는 5월의 피크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피크는 절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절정의 성과, 그리고 motivation, 동기부여, 이런 것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과를 절정으로 내고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그게 무슨 사실을 지적해내냐면 different tasks should ideally be matched. match는 맞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 레벨에 이렇게 딱 맞아야 된대. 그러니까 각기 다른, 그러니까 업무들마다 다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수포자야. 그럼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이만큼 필요한 거고. 근데 난 반대로 영어는 좋아하고 잘해. 그러면 에너지 레벨은 좀 적겠죠. 그러니까 어떤 애는 상위권, 어떤 애는 중위권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상위권 친구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뭐냐면 자기가 들여야 되는 에너지가 높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해요. 보통. 낮은 거는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해버리는 거죠.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포기하거나 버린 다음에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거 위주로 미친 듯이 빡공을 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피크, 절정을 찍으려면,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그때그때 해야 되는 업무마다 에너지 레벨, 필요한 에너지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만 할 수 있는 거를 막 이만큼 쏟아부어서 한다든가, 그럼 이거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이만큼 해야 되는 걸 이만큼 하니까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는 거고. 이미 1번에서 끝났죠. 그래서 가령 analytical tasks are best accomplished. 뭔가 분석적인 업무는 최고로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 에너지가 당연히 높아야겠죠. 분석하려면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롭고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성격만, 업무 특성, 업무마다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 수준이 달라서 항상 그에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그는 이제 업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맞춰서 딱딱 분배를 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I generally wake up energized. 일어날 때는 이 필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좀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일어난대. 그래서 over the year 수년 동안 I have consistently stuck to the habit of eating my problems for breakfast. 그래서 여기가 밑줄 긋고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거지. 아침으로 문제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럼 뭐겠어? 아침에 에너지가 높죠. 그러니까 아침에 뭐 한다? 문제를 먹는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아침에 빨리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아침에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I'm someone who tends to overthink different scenarios and conversations that haven't happened yet. 그러니까 뭐 너네 MBTI 따라 이게 뭐 N 성향인가 봐.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너무 과다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좀 이런 성향인데요. 뭐 예를 들면 할머니 집 가서 이렇게 자는데 위에 시계가 나한테 툭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어떻게 그 문제를 에너지가 높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 하는 거겠죠. 그래서 when I procrastinate는 뒤로 계속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걸 procrastinate라고 그래. 그래서 on talking with an unhappy client, 뭔가 좀 진상 고객이랑 얘기하는 거 미루고, dealing with an unpleasant email, 뭔가 좀 불쾌한 이메일 그냥 처리하는 거 좀 미루고, 그러면 I find I waste too much emotional energy. 나는 지나치게 감정적 에너지를 하루 동안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거죠. 왜?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야,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결국은 뭐야? 내가 정작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도 밀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t's as if the task hangs over my head. 그래서 마치 업무들이 내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머리에. 그래서 and I'll spend more time worrying about it, talking about it, and avoiding it than it would actually take to just take care of it. 그러니까 이걸 신경 쓰느라고 자꾸 몰두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저주저 막 얘기하고 막 회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에 신경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so for me,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it'll always be the first thing I get done.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요거는 번호 좀 바꿀게요. 그냥 3부터 8이라고 하고요. 마무리는 9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요거는 필자의 일화 소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에너지 수준이 높을 때 에너지 요구량이 높은 업무를 빨리 해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감정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차일피일 미뤄봐야 뭐 하냐는 거야. 그냥 힘든 거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빨리 해버리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 오히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번 이제 수험생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성공하는 사람들 내가 보통 예시를 들 때 내가 이제 영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백종원 아저씨, 그다음에 현우진 선생님,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연예인 박재범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할 일 겁나 바쁜데 예를 들면 이제 박재범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OMG라는 음악 레이블 수장이었잖아. 그러면서 자기 음반 작업도 하고 그래서 SNL 크루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 뭐 그다음에 노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근데 정작 신기하게 되게 날티나게 놀 것 같으면서 박재범 담배 술 아예 하나도 입도 안 된다고 하죠. 그래놓고 막 자기 소주 사업하고 그러니까 겁나 바쁘고 백종원 아저씨 바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현우진 쌤 바쁜 것도 두말할 거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딘가에서 자꾸 막 나와서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막 다 잘해. 그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난 이건 것 같아. 에너지를 잘 맞추는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요 정도? 요건 한 요 정도 필요하겠네. 그러면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지. 이걸 둘 다 잘 해내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분산을 해서 머릿속에 다 그려내는 거지. 그럼 얘는 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내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업무를 잘게 잘게 쪼개야겠다. 그리고 얘는 요 정도면 되니까 이거는 금요일에 몰아서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진짜 잘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다 보면, 그러니까 수험생 측면에서도 제가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애들이 왜 결국 상위권이냐면요. 공부 시간도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얘네 되게 특이한 게 있다. 그 강남 대성 재수학원 같은 데 보면 제일 탑급반 있지. 막 서영고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 걔네 신기한 게 10시 끝나면 이제 학원 하원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끼리 모여서 농구 골대 가서 반코트로 농구 한 30분, 1시간 놀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야식 가볍게 먹고 공부 조금만 하다가 12시나 1시쯤에 잔대요. 그러니까 자기 그리고 맨날. 그러면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지. 운동이 건강에도 좋고, 오히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그리고 운동을 하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잖아. 자기 루틴 지키는데. 근데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놀고.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죠, 사실상. 근데 그게 공부에도 영향이 있겠죠. 막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야. 시간을 너무 잘 쓰잖아. 똑같은 정해진 시간인데 얘는 시간을 이만큼 풀로 다 쓰는데 거기에서 효율성도 좋고 효과성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못 이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성공의 법칙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성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뭐 재력 당연히 중요하겠지. 근데 내 노력의 그 영역 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습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좀 뜨끔합니다.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습관을 지니고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너네한테 이런 조언을 할 처지는 못 돼요. 저도 부끄럽지만 이걸 보고 배워야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엔 한번 달라져 보자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업무마다 특성에 따라 필요하니까 그에 맞춘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약에 if you know you are not a morning person, 저처럼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strategic, 전략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어려운 업무를 나중에 해라. 네가 저녁에 일을 하는 게 집중이 잘 되면 저녁에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사람마다 에너지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업무 일정을 짜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중심 내용 출제도 유력하다라고 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장 분석 볼까요? 자, 10쪽부터 번호 맞춰서 따라오세요. 자, 1번 문장. 자, Research in the science of peak performance and motivation points to the fact that. 자, 이렇게 the fact that 하면 이제 유치하죠? 관계사가 아니라 동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걸 바꾸면 안 돼. 접속사야. The different tasks should be ideally be matched. match가 맞추다, 부합시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should be 이거는 적합하다, 맞추다, sui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suit에다 ed 붙여서 suited라고 하면 되겠죠. suit라는 단어 같이 일반어로 외워주시고요. I generally wake up. 자, wake는 자동사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쌤, 이 pp는 뭐예요? 자, 이건 뭐냐면 빙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분사구문은 해석이 뭐예요?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죠. 그래서 에너지가 충만된 채로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능동이면 하면서 수동이면 된 채로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충만된 채로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돼요. 3번 문장. 자, 그래서 문법은 저렇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4번 문장. Over the years, I have consistently stuck. 자, over the years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죠. 몇 년 동안 쭉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 써야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상이 쓰였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5번 I'm someone who. 이거는 who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who tends to overthink different scenarios and conversations that haven't happened yet. 자, 저 yet 때문에, yet은 아직이죠. 아직이라는 시간 힌트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현재 완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현재 완료 내가 포인트 잡아주는 건 다 무조건 현재 완료로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spend 나오면 요것도 중학교 문법, 그리고 시간이나 돈 나오면 여기 동명사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전치사 only 쓰는데 생략해서 그래요. 전치사니까 동명사 나와야겠죠? 이거 조심하시고. 자, 문법이 있긴 한데 다 뭐예요? 좀 찐따 같은 문법들이죠. 그래서 문법은 조금 거시기해. 내라면 낼 수 있는데 내면 좀 너네 점수 먹으라고 준 거일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질문. 업무마다 적절한 에너지 수준을 할당하면서 전략적으로 일해야 한다. 업무마다 적절한 에너지 수준을 할당하면서 전략적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중심 내용이 출제될 것 같고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도 애매하고 중간에 필자의 그 일화를 소개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출제 포인트가 좀 약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볍게 내용 위주로만 공부하고 연습 문제 많이 풀면 그 정도로 아마 시험 대비 될 겁니다. 아시겠죠? 1, 2번은 그래서 좀 약과다. 자, 3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in one study 어떤 한 연구에서 자, 3번 지문은 좀 넘어오면 18, 16조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when researchers suggested that a date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그래서 연구가 이것도 과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2번 지문도 과학적으로 3번 지문도 과학적으로 너네 인생 훈계하는 글인 거야. 자, 어떤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딱 밝혀냈는데 뭐냐면 날짜가 뭐랑 연관, associated 관련이 있냐면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어요. 자, 좀 있으면 이제 올해 끝나죠. 그러면 이제 신년이 되면 새해가 완전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 대부분 다 새해 소망, 새해 목표 이런 거 세우죠. 뭐 올해 다이어트해서 5kg 빼기, 뭐 책 100권 읽기, 뭐 어디 해외여행 가기, 뭐 이런 거 막 세우잖아요. 뭐 남자들 뭐 금연하기, 금주하기 이런 거 세우는데 다 2주 만에 실패하죠. 자, 근데 어쨌든 어떤 날짜가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다. 딱 봐도 이게 뭔가 중요해 보이죠? 자, 그러면 students, 학생들이 그 날짜를 뭐로 보았냐면 좀 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봤대. 킥스타트는 뭐냐면 발로 차서 빵 하고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팍 차고 일어난다. 그게 딱 킥스타트야.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빵 하고 시작하는 게 이게 킥스타트야. 알겠지? 그러니까 갑자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그냥 오늘부터 아니고 다음 주부터 살 빼자 이거 말고 정신이 탁 들어서 야 오늘부터 바로 살 빼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거 하기가 딱 좋은 게 2024년 1월 1일이죠. 그지? 그래서 Kickstart Goal Pursuit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빵 시작하기 매력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한대요. 그죠? 그냥 아무 표시 없는 그냥 무난한 일반적인 날에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래서 2번까지 읽어보면 whether it was starting a new gym habit. 그래서 이 gym은 체육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헬스장이야. 헬스장. 그래서 헬스장, 헬스클럽은 대표적인 콩글리시예요. 영어에서는 gym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헬스장 멤버십 새로 끊거나 아니면 spending less time on social media, 인스타그램 하는 시간 좀 줄이거나 아니면 when the date, 그거든 간에 어쨌든 뭐든 간에 목표가 세워지면 when the date that researchers suggested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근데 이게 뭔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느낌으로 날짜가 딱 체크가 되면 그럼 더 많은 학생들이 곧바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Right then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kickstart랑 right then이 호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났죠? 자, 특정 날짜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으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려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리고 더 최근의 연구가 다른 팀에 의해서 딱 시행이 된 건데 3번 문장 similar benefits 유사한 이점이 was achieved 달성됐대요. by showing goal seekers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modified weekly calendars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들한테 변경된 주간 계획표를 보여줬는데 유사한 이점이 생겼대. 그러니까 이 modified가 뭐예요? 이 modified. 이게 바로 new beginning이죠. 그래서 저 요거 의미 문제 물어볼 것 같아요. 이 바뀐 주간 계획표, 일정표가 뭘 의미하냐. 자,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변경된 일정표를 보여줬더니 동기부여가 여긴 동기부여라는 말 없지만 동기부여가 증가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달성하려고 유사한 이점이 생겼다는 거니까 나 빨리 이뤄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경된 일정표가 그러니까 뭐야? 날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요거 의미 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건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해당하는 날짜에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결론. When calendars depicted the current day as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래서 일주일에 시작을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동기부여가 돼서 즉각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날을 첫 번째 날로 딱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수요일이야. 근데 뭔가 수요일은 어정쩡하니까 그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요일을 일주의 첫째로 시작하고 쭉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일주로 잡아서 해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갑자기 운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첫 시작이라는 느낌을 주면 목표를 성취하려는 동기부여가 증가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이 첫 시작이라는 느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겠지.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이게 내려오는 거겠지. 자, 3번 지문도 엄청 쉽죠.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one study. 자, 이래놓고 콤마 했네. 자, 이러면 잘 봐. in one study는 부사구잖아. 근데 이렇게 콤마하고 when이야. 그러니까 관계 부사에 계속 적용 거야. 관계 부사. 그래서 요것도 요거 앞에 있는 거를 관계 부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앞에 이 상황을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삽입절이 하죠. 그러니까 콤마 이렇게 하고 when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 하냐면 뒤에 콤마 해갖고 끊길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가 삽입절인 거야. 그러니까 주어 누구? 스튜던트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 연구자가 막 이렇게 했어. 그때 학생들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구의 이 실험의 내용이 뭔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중간에 삽입해가지고. 알겠지? 이런 걸 삽입절이라고 그래요. 자, date was associated with associated 관련 있다잖아요. related 관련 있다. related로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s a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인 시간, 그러니까 긍정적이니까 positive 같은 걸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nremarkable. remarkable은 눈에 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un이니까 이건 그냥 뭐야? 일반, 평범한 날. ordinary 쓰면 되겠죠. 평범하다. 그래서 ordinary라고 바꿀 수 있다 정도. 그러니까 유반이어 정도 조심하세요. 문법은 간단하니까. 자, whether가 명사로 명사절로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야. 근데 여기 봐봐. 이렇게 하고 콤마하고 끊겼지. 자, 이러고 또 갑자기 왼절 나오죠. 어쩌고 저쩌고 하고 more students 얘가 주어거든요. wanted to begin 얘가 동사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 명사 자리 아니죠. 주어도 있고 타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위치가 아니라 얘는 오히려 무슨 위치예요? 부사 위치죠. 그래서 whether가 부사 위치로 쓰이면 뭐뭐이든 간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 그래서 만약에 뭐 if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꾸면 안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간에 만약에 너가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the date that researcher suggested. 자, 요 that은 관계사인 건 알겠어. 자, 이렇게 선행사가 떡하니 있으니까. 근데 researchers가 있네. suggest는 뭔가를 넌지시 드러내다 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므로 생략해도 무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장. And more recent research by a different team found that. 자, 이 that은 뭐예요? found가 찾아내다 라는 뜻이니까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명사절인 접속사예요. 명사 위치니까. 자, 그래서 보여줬대. 목표를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show가 타동사잖아. 보여주다. 근데 보여주다는 사형식 쉽게 그냥 목적 두 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 변경된 주간 계획표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경된 거니까 바뀌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이게 첫 번째 날이라고 나타낸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거라는 뜻이죠. modified.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 의미를 추론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의미를 앞에 써줬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반이어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자, 마지막 4번 문장. When calendars depicted the current day as the first day of the week, people reported feeling more motivated.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된 상태다. encourage 써도 딱이죠. 용기가 생긴 거니까. encouraged to make immediate.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요거라고 생각해. immediate. 갑작스럽게. 갑자기 빡! 즉각적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건 반이어 잡아줄게. 반이어는 이제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그래서 요거는 steady. 꾸준한이라는 뜻이고 그 책 스테디셀러 할 때 그 스테디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gradual. gradual은 단계적으로 천천히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반이 관계야. 그래서 요거 반대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꾸준히라는 단어와 반대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내용 짱 쉽죠? 3번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날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즉시 생긴다 라고 하면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즉시가 되겠고요. 자, 날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즉시 생긴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어휘, 그 다음에 빈칸, 아까 즉각적이다, 그리고 의미 이렇게 3개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객관식으로 좀 출제될 여지가 좀 높아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1, 2, 3번은 다 그냥 내용이 너무 무난하고요. 그리고 출제할 것도 막 어렵게 출제하자니 좀
문제가 좀 괴랄해지거든요. 좀 괴물이 돼요. 그래서 애매하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3번 지문은 다시 말씀드렸듯이 워크북 빨리 간단하게 후딱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정도 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 추가적으로 이 지문을 다시 연구하고 복습한다든가 그럴 바엔 차라리 뒤에 15번, 14번 한 몇 점부터 이해 안 되는 지문 있죠? 거기다 차라리 노력을 더 가하세요. 이번 지문에서 얘기했죠? 에너지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거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이 강의를 듣게 될 태연이 특히 세대는 항상 에너지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거. 아직 경험은 안 해봤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자, 일단은 1번부터 6번 지문 해설은요. 1번부터 3, 4번부터 6 이렇게 끊어서 진행할 테니까 네,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워크북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다음 4번부터 들으세요. 고생했습니다.